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함께합니다. 자, 한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한동식 국장님 오늘은 그래도 어린이날이라서 기호일보에 출근 안 하시죠? 저희는 출근합니다. 출근하십니까? 남들 쉴 때 일하고. 아이고 참. 그래서 이렇게 또 슈트를 또 입고 오신 것 같은데. 아무튼 방송 끝나고 또 바로 또 출근하셔야겠네요. 네네. 아유, 고생이 많으십니다. 자, 그나저나 MRO 사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.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와 손을 잡고 인천공항에 대규모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인 이스라엘 국영기업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라고 하는데요. 이것과 국내 항공 MRO 이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 K가 참여하는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을 위한 이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예. 이 합의각서를 통해 인천공항은 배후 용지를 제공하고요. IAI와 샤프테크닉스 K는 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이 화물기 개조 시설을 2024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. 이번 사업은 이제 최근 B777 기종을 이 화물기로 이 개조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현지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 IAI가 인천공항을 B777 전용 개조 기지로 선정하면서 인천공항은 IAI가 관여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네요.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는요,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잉사 제작 대형 여객기를 이 화물기로 개조하는 능력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렇네요.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개조 기술까지 이전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더 크고요. 그리고 인천공항의 MRO 단지 조성을 추진한 인천 입장에서는요, 국내 MRO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그렇죠.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제대로 지금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네, 보이는데 그렇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이번 합의 각서를 통해서 인천공항은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이 노후 보잉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고 그러니까 이를 정비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. 네. 보통 15년에서 20년 된 여객기는 이제 퇴역하거나 이 화물기로 개조해서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. 개조 비용은 이제 신형 화물기 구매 비용의 10%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항공사들은 보통 이 화물기 개조를 선호하게 되는데요. 뭐 당연한 얘기겠죠. 그렇죠. 이 고물로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재활용하는 게 그럼요. 이익이니까요. 이렇게 개조에 들어가는 이제 항공기 한 대당 작업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공항 경락고에서는 동시에 2대까지 작업이 가능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도 크다는 분석이고요.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주 고객은 이 세계적인 특송사인 DHL과 UPS 그래서 이곳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한 대당 국내 생산 효과가 $10,000,000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10억 원이요. 예.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MRO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기대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궁금해요. 네, 이렇게 화물기 개조 사업을 통해서 2040년까지 예상되는 누적 수출액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거 직간접 고용은 약 한 2,1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.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객 중심의 항공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항공 화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항공업계의 부진을 타개하는 이런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 통계에 따르면요. 지난해 전 세계 항공화물 매출액은 112조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오히려 25%가 증가했고요. 올해 매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55조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
이 때문에 항공 화물기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그러겠죠. 업계는 향후 20년간 이 화물기 시장 수요의 60%를 이 개조 화물기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 그 방산업체하고의 그 합의각서, 이 합의각서를 통해서 이게 또 이제 국내외 그 MRO 판도도 이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, 저는 지금 또 이제 경남 사천 쪽도 좀 생각이 나고 네, 여러 일단 가지로 지금. 먼저 그 국내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? 국내 그에서는 일단 그 MRO 이 그 초기 투자비가 많고요. 전문 기술 노하우와 그 국제 인증 등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 MRO 사업은 시장 그 선점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,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 어떤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MRO 단지 조성 사업에서도 인천이 그 아예 선점하고 어떤 그 이 사천과의 경쟁에서도 좀 세기를 박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현재 인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남 사천과 MRO 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. 뭐 지금 당장 그 인천공항공사법을 놓고도 지금 뭐 서로 이 법률안을 서로 내놓으면서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, 인천은 이번 그 합의각서가 아니더라도 그 전 세계 85개 항공사가 집결한 곳이어서 이 MRO 그 기준으로서 국내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는데, 이 항공기들이 추가 이동이나 시간 제약 없이 이 정비 소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입니다. 그리고 또 부지도 165만 제곱미터나 좀 확보한 상태고요. 그 뭐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천공항이 그 MRO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는데, 어쨌든 이번 합의 각서가 이 국내에서 MRO 최적지는 인천이다 하는 부분을 아예 그 못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참 그 인천의 여러 그 현안 중에 무게감 있는 현안 중에 이제 MRO 사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끝까지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네요. 네네네. 그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, 국내뿐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인천이 그 이번에 그 인천으로 오게 된 계기가 그 중국, 인도, 멕시코 등 해외 그 기업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에 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. 경쟁이 있었겠네요, 진짜.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 제치고 인천공항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MRO 시장에서도 인천이 그 주요하게 선점하는 어쨌든 IAI가 이 세계에서 보잉사의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천이 기술까지 이전받는다고 하면은 그 계획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IAI를 향후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IAI. 아무튼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좀 친근해집니다. IAI. 자, 좋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